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청와대 오찬회동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정권 인수인계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회동 무산 소식,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그 내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물러나는 대통령과 새로 당선된 후임 대통령 간의 회동을 약속을 했다가 네네. 이렇게 갑자기 취소되는 이런 사례는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예, 이미 예. 언론한테도 그렇죠. 다 공지했고 국민들도 오늘 오찬회동 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차담회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오찬회동으로 바뀌고요. 그렇죠. 밥을 먹기로 했고 약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배석자도 없이 둘이 이야기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합의를 했다면 사실 내용은 거의 다 합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부터 합의하고 그다음에 격식을 차리는 건데 더군다나 점심을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내서 먹겠다는 건 내용에 있어서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상태라고 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많은 신문들이 뭐 신구 권력 뭐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 양측 갈등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도 이제 점심 먹고 풀어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8시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사실 8시에 뭘 발표하려고 했냐면 김은혜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인수위와 관련돼서 뭐 명단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걸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겠구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이 오찬이 연기됐다. 오찬을 다시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청와대도 거의 동시에 박경미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아닌 밤중에 날벼락인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실무 협의를 지금 해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다 양측에 뭐 실세인데다가 가장 핵심 측근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실무 협의를 해왔고 거기에 따른 일자까지도 다 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형식까지도 차담회에서 오찬회동으로 바꿀 정도로 격상시켰죠.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는데 왜 갑자기 더군다나 오늘 아침 8시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녁에 양측에서 뭔가 양측에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협상 결과를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또 이쪽에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보고를 했을 텐데 거기서 서로 안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건 비토를 놓은 거죠. 보고를 했고 양측 실무자들끼리 합의를 한 내용을 갖고 최종 합의안을 놓고 양쪽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를 했고 어느 쪽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더 협상을 하자, 만나는 거는 연기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불만의 표시죠. 웬만하면은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신구 권력이 이렇게 충돌하는 아무리 뭐 그냥 연기한다고 하지만 예측 가능한 정치가 돼야죠. 그런데 예측이 갑자기 또 불가능해졌습니다. 보나마나 충돌한 거죠.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야?부터 시작을 해갖고 야 이거 서로 싸우나 보다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될 거야? 뭐 별의별 이야기가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끝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사실 선거라는 거 왜 합니까? 마침점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갈등들이 쫙 있을 때 그것을 야 이거 총으로 쏴서 뭐 주먹질해서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그래 일단 많은 사람 쪽 의견을 그냥 따르자 해갖고 마침점을 찍고 이제 내일 미래를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게 오찬 회동을 연기함으로써
또다시 양쪽 진영이 또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가 된 것 대단히 진짜 유감스럽죠. 떠나는 정권, 들어서는 정권 간의 이런 불편한 기류. 지금 뭐 보통 불편한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회동을 연기를 안 했을 텐데 네. 뭐 양측에서는 합의를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이유들이 아직 합의가 안 된 모양이구나. 네. 양측 간의 네. 이견이 뭐 상당히 팽팽한 모양이구나. 이런 관측을 놨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추려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어저께 그저께 계속 연달아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당선인 측에서부터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갑작스럽게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김경수 지사의 사면까지 함께 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 팩트다.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이제 최측근이라고 맨날 불렸던 사람이니까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해갖고 좌파 매체들은 일제히 그것을 일면으로 쓰면서 MB 사면 부적절하다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면 문제. 첫 번째 MB 사면과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건 아닐 거예요. 저는 프로토콜로 보면 양쪽이 MB 사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저는 합의 내지는 이 의견을 교환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MB 사면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김경수라는 이름이 또 이 윤석열 최측근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틀어진 게 아니냐,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MB 사면에다가 문재인이 거기에 김경수 사면을 끼워넣기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2년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7월인가요? 뭐 8월인가 이렇게 형이 확정된 걸로 아는데 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도 한명숙 전 총리 네. 친노의 데모로 그렇게 그 명예 회복을 시켜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일단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네. 복권이죠, 복권. 네.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가석방을 했어요. 네. 끼워넣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가 왜 감방에 가 있겠습니까? 드루킹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기 전에 이 문제는 매듭 짓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MB 사면해 줄 테니까 김경수도 끼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MB야 뭐 지금 하던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하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면은 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 김경수를 끼워넣기를 한다고 해서 합의가 나올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도 동의한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게 공정에 맞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 권성동 핵심 측근인 의원이 미리 김을 빼고 이거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메시지를. 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왔어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도 안희정 2006년도에 풀어줬잖아요. 안희정 풀어줬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천신일, 뭐 박희태, 뭐 이렇게 해서 다 사면 복권 시켜줬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도 내 진짜 아픈 손가락인데 그 김경수를 위해서 사실 MB를 합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거꾸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MB를 문재인도 사실 좌파 매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어떤 모양이 됐고 김경수 이름이 나옴으로써 사실상 이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건데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뭐 MB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시간 문제 아닙니까? 구태여 문재인한테 매달려서 사면을 요청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네. 이 부분은
문재인의 부담이고 문재인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이 MB에 억울한 정치적 어떤 압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지금 이 친문 세력들은 해온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MB를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가지고 잡아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를 거기다가 김경수 같이 끼워넣게 해가지고 다 일거에 해소하려는 거 그런 것이 아마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과 정의라는 이 본인이 자신의 가장 캐치프레이즈. 앞세운 캐치프레이즈에 맞느냐. 금세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공기업 인사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종의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임기 말 이제 한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막 공기업 인사를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거 알박기. 알박기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협의라도 최소한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건 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나 그쪽 뭐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뭐 이런 사람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습니까? 막걸리입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한 거를 되돌아봐야죠. 자기네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물론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일찍 했잖아요. 어차피 12월 달에 하는 걸 5월 달에 했단 말이죠. 임기가 12월까지인 사람들도 있고 다 있는데 블랙리스트 기억하시잖아요. 왜 그 산하 기관들 전부 다 동향 파악해 갖고 내보내려고 그 견디다 못해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거를 그렇게 괴롭히면서 내보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알박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유서 깊더라고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이명박 그 인수위가 인사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죠 그랬더니 1월 달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아예 국무회의 때 분노를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번 더 인사 자제하라 얘기 나오면 이거를 대통령이 나를 모욕 주기 위한 걸로 간주해서 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렇게 인사 문제로 인수위하고 부딪혔는데 똑같이 이번에도 역시 그 인사 문제를 갖고 어저께 하루 종일 그 기사 비보도를 전제로 한 청와대 관계자도 너무너무 불편한 기색을 계속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또 자꾸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함께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도 또는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도 왜 너네가 먼저 하냐? 인수위가 먼저 하냐? 뭐 이런 걸 꼬투리 잡아서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런 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물론 대통령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 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임원 지금 뭐 감사위원도 청와대 무슨 비서관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임기제가 되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지금 공기관의 한 60, 70%는 이미 알박기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1, 2년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5, 6개월 전 이야기라든가 그럴 경우에 뭐 임기가 만료됐다 하면 후임자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네. 인사를 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임기가 2달도 안 남은 사람이 거기에 계속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 인사 알박기 말뚝박기 외에 다른 자기 사람들 챙겨주고 나가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다 누구누구 보좌관 출신, 뭐 청와대 출신 이런 사람들을 공기업의 그 산하 기관에 또 뭐 감사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는 거를 보면
완전히 저기잖아요. 왜 떡고물 나눠 먹기. 그 자리 챙겨주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인 어떤 배려로 월급 한 몇 년, 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사를 지금 단행하면서 이렇게 또 화를 내는, 인사, 뭐, 이건 우리 고유 권한이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우리가 하면 무조건, 인사는 잘 된 거고, 남이 한 거는 무조건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5년 전에 딱 그렇게 끌어내려 놓고서는 지금은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임원급 이하의 뭐 실무자들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최근 한두 달 새에 IPTV 협회장 윤도환이 전 국민소통수석한 사람 갖다 받고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공공기관에. 특히 이 공공기관의 장이라든가 이 정무직에 있는 자리,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자리는 정권이 바뀌면은 스스로 누가 물러나라고 하지 않아도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리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새 정권이 왔으면 그 정권에 맞는 그 정권의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가치와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이 공기업도 운영해 가고 공공기관, 특히 공공기관 중요한 자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같이 가야지 따로 가고 손발이 틀려가지고는 이게 또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은경 학습효과가 있는 거예요. 김은경이 그렇게 해갖고 공기관 좀 밀어냈다가 간판 가서 지금 2년이나 썩게 돼 있지 않느냐. 네네. 당신들도 해봐라. 배째라. 뭐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또 가서 이제 버티겠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청와대가 뭐 최근에 불편한 신기들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 네. 이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하고 뭐 정적을 탄압하고 뭐 이런 기관이니까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하나고 특히 지금 청와대 이걸 해체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국방부로 가느냐 청사로 가느냐 현재 광화문 뭐 용산으로 가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것처럼 청사로 가느냐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산 쪽으로 가든 어찌든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신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떠날 사람은 떠나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그 작년에 마지막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퇴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퇴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서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겸손하지 않은 자의 말이거든요. 왜 퇴임하는데 퇴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난 퇴임 후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좋게 받아들이면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고, 이거 국회에서 얘기하면 난 정점입니다. 언제나. 네임덕 없다. 끝까지 정점이다. 그건 노영민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한 소리였어요. 또, 나중에. 우린 그 내리막이 없이 정점에서 끝날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만하는 거잖아요. 그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산이라는 건 늘 겸손하게 이 자신을 낮춰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지금도 난 최고의 지금 권력을 갖고 있어. 40% 넘는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는 마지막 대통령 나밖에 없어. 이런 오만함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아는 대통령이 발버둥을 쳐봤자 탁 청와대만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과거 역대 정권들도 나가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네. 아닙니까? 네. 그런 전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네, 네. 오늘 회동이 차담에 차 마시면서 간단히 얘기하는 걸로 했다가 오찬 회동으로 바뀌면서 나온 얘기는 허심탄회하게 네, 네. 격의 없이
회동을 하겠다. 두 사람이 뭐 그렇게 허심탄회하고 객이 없는 사이입니까? 그렇게 쫓아내가려고 아주 그냥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오찬회동으로 이렇게 격상을 한 것은 청와대 요청 아닙니까? 네네. 청와대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그리고 그리고 받아들여 준 것이죠. 어차피 지금 호스트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밥 주세요. 아니, 이거 차 주세요. 이렇게 안 되죠. 아니, 거기에 이제 배석자도 없이 둘이만 하자 이 네.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저는 여기에 네네. 이번 틀어진 회동 것에. 무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배석자도 없이 했는지. 물론 남북관계, 안보관계 정말 대통령끼리만 서로 인수인계할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자 호스트와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밥 주세요. 한 2시간만 시간 내주세요. 그리고 배석자 없이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호스트가 결정했을 겁니다. 차담회에서 이 오찬으로 격상시킨 것도 또 시간을 이렇게 내달라고 그 이야기한 거, 그 배석자 없이 한 거. 물론 합의겠지만 좀 더 청와대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게 있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합의가 안 이루어진 가장 은밀한 내밀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두 가지는 이미 언론에 다 나올 대로 나온 네, 얘기거든요. 알려진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 합의가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게 큰 문제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은밀하게 뭐 은밀히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격의 없이 두 사람이 무엇인가를 서로 합의를 보려고 했고 그 합의가 실무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교수님의 그 추론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퇴임의 안전에 대해서 늘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퇴임 후에 가장 안전할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틀어막았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했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또 월성 사건, 또 대통령 이 문다혜, 뭐 태국에 가서 왜 있었느냐, 네네네. 이스타항공 그 사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특별 감찰관도 두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이쪽에서 흔쾌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오면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다면 윤 당선인이 쉽게 그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근데 확답을 원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민정수석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울산 선거 개입 문제가 청와대 행정관이 만들어줬잖아요. 직접 나와서 그 울산 이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서. 근데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민정수석 바뀐 것만 해도 5명입니다. 이 정부가 최고예요. 중간에 4개월짜리가 2명이에요. 민정수석. 아니 그렇게 민정수석이 잘 됐고 잘 이루어졌으면 왜 4개월짜리 수석이 2번씩이나 나오고 5명이나 민정수석을 둡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오면 제가 보기엔 그래서 쉽게 또 오찬이 가능해질까? 핵심이 만약 그렇다면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사면이나 이런 문제는 뭐 여론 눈치 봐가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래서 지금 언제쯤 다시 이게 그쵸. 회동이 이루어질지. 어느 쪽이든 특히 이제 청와대가 마지막 욕심을 부리려고 한다면 쉽지 않죠. 이 해는 석양 때 져야죠.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면 또 다른 해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그러나 참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너무 안 좋고 추해지죠. 뭐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잖아요. 범죄 혐의는 범죄 혐의대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대. 정치 보복 말하자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그런 적폐청산을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범죄 행위가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번에 사면을 같이 해버립시다. 아하. 이렇게 해버리려고. 청와대 측에서 요청을 했다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더군다나. 과연 해동이 준해에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대통령 간의 이런 갈등,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은 문제는 새 정부 출범, 그러니까 정권의 인수 인계 작업에 차질을 빚어지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인 건 지금 국제 정세가 심각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석유 값이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경유 값이 제가 1,400원대에 차를 움직였는데 2,000원이 넘어요. 석유 대란이 에너지 대란이 되는 건 불보듯 뻔하고 이제 내일이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경제 위기 이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수인계를 빨리 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이제 인수인계가 다 끝났구나. 연속성 또 지속성이 보장이 되는구나 해야지 체감 그런 경기 내지는 경제가 또 안정이 될 텐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목리를 부리고 소금을 뿌려대는 현 정권의 마지막 이런 발악, 몸부림 이렇게 보여져서 도대체 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또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5년 동안은 자기 사람 챙기고 5년 동안은 자기 진영 챙겼으면 나머지 2개월이라도 제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초대형 ICBM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핵실험을 다시 재개하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지리라는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정찰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가 되고 있는 엄중한 있습니다. 상황 아닙니까? 오늘 발사를 했고 실패로 추정이 되는데 NHK에서는 이게 ICBM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좀 전에 속보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남북 안보 문제 우리 국민의 국가의 운명과 생명이 관련된 이런 사안까지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신구 권력이 자신의 안위 문제라든가 또 측근의 사면 문제 이런 것은 물론 관측입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회동 자체가 무산이 됐다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국민의 지탄, 우리 흔한 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싸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